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모 씨가 어제 여중생을 살해했다는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왜 살해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도 속 시원히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씨 오늘 오전에는 현장 검증 받았고요. 오후에는 네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 오늘 상황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보도 시민사회부의 김혜민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네, 지금 서울 중랑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중랑경찰서에 수사본부가 설치돼 있죠. 오늘 오전에 현장 검증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전 9시 반쯤 시작됐던 이모 씨 자택 현장 검증이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범행을 재현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살해 과정을 확인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4시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현장 검증 전에 친구 딸을 왜 죽였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현장 검증이 진행될 때 비가 계속 내렸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주민 수십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 씨가 자택에서 나오자 이 씨를 향해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혜민 기자. 지금 조금 전에 현장 검증하면서 지켜보던 주민들이 상당히 이 씨를 향해서 강하게 고함도 지르고 비난했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왜 이런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왜 살해했는지 그 이유가 가장 궁금한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후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긴 했지만 왜 김모양을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도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이 씨와 딸 이모양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을 조사할 수 있는 시한은 13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이 씨에게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는데 우선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혜민 기자. 네. 그런데 이 씨는 어쨌든 간에 경찰이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씨의 딸, 마찬가지로 여중생 아니겠습니까? 이 씨의 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어젯밤 이 씨의 딸 이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76기 혐의만 적용했는데요. 경찰은 이양이 친구 김양을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 이양은 아버지 이 씨의 지시로 김양을 부르고 또 수면제 든 음료수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또 밖에서 4-5시간 정도 놀다가 들어온 뒤 김양이 숨진 것을 알았고 이 씨와 함께 강원도 영월 야산에 가서 시신을 6일자고 진술했습니다.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SBS 김혜민입니다. 김혜민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철종 SBS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범죄심리분석관 출신인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의 배상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상훈 교수님 특별히 모셨으니까 가장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 씨가 시위를 끌다가 어제는 내가 살해한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여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심리 상태가 어떤 걸로 보세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앞 사건이죠. 본인의 부인의 자살 사건의 동기와 관련된 본인의 연관성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어떤 만약에 지금 이 방법과 동기를 진술하게 되면 연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이제 느꼈을 가능성과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가능성은 경찰이나 검찰에 대한 상당히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거는 이제 그 부인의 자살 관련된 부분이어갖고 그 부분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갖고 지금 상태는 일단은 증거가 나온 것만 인정하는 상태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예. 증거가 나온 것만 인정하는 버티기 상태다. 예. 그런데 지금 사건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는 자 이번에 어떤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여기에 공범이 한 명 있었다. 그 딸도 같이 갔다. 그래서 딸도 구속영장 신청됐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전에 이 용의자 이모 씨의 부인이 한 달 전이죠. 한 달쯤 전에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이 씨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예, 그게 이제
자살 방조 혹은 이런 걸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에 대한 뭐 억울함을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지금의 그 사건에 관련해서 진술을 했을 경우 어떤 연결점을 경찰들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은 동기에 대한 진술을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왜 하필이면 자기 딸의 친구를 희생양으로 삼았느냐. 그래서 피해자 김 모양이 이 어금니 부녀, 어금니 아빠와 그 딸과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직접 학교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피해자 친구가 친한 친구는 최근에는 어쨌든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그런 친한 관계가 아니었고요. 걔한테 뭐 연락을 좀 해서 보자고 한다고 그 친구가 그 피해자 친구가 내 얘가 나한테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다 하더라고요. 음식점에도 가고 노래방에도 가고 그러면서 놀고 한 8시쯤에 아버지 찾으러 와서 데리고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말이죠. 평소에 친한 관계가 아니었는데 당일에 그 어금니 아빠의 딸이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이 피해자 김 모양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피해자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모두 초등학교 동기라 그래요. 동기인데 6학년 때 동기인데 초등학교 동기라도 우리가 보통 이제 사춘기 때 딸아이들을 보면 아주 가까운 사이,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집에 초대를 안 합니다. 이게 데려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물론 그 후속 같은 내용에서 보면 엄마가 초등학교 때 집에 갔을 때 되게 귀여워하고 이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를 좀 이렇게 집에 데려오는 게 쉬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중학교 지나간 상태고 또 그동안 연락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보도나 취재된 걸 보면 그 콕 집어서 그 아버지가 그 김 모양을 데려오라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볼 때는 가까운 친구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충분히 어떤 계획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아버지와 딸이 뭔가 그 전날 당일날 수면제도 같이 먹였다고 공모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충분한 의도성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저희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어쨌든 CCTV 화면 입수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이때 늘 드는 생각이 그 숨진 피해 여중생의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실 이 화면 보면서 살아있을 때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거 생각하면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요. 어쨌든 간에 그 어금니 아빠의 딸 이 모양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구속영장 신청이 됐어요. 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어떤 내용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번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이제 딸이 이제 정신을 차린 다음에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며 진술을 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진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아빠가 친구에게 전화해서 집에 데려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빠가 나가 있으라고 해서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친구가 죽어 있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모 씨에겐 저 두 개가 전혀 상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 아빠가 친구에게 전해서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다는 저 얘기는 피해자를 주범인 아빠가 콕 찍어서 데려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살인 범행이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하는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의 힘을 추산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딸의 저 첫 번째 진술은 아빠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인 거죠. 밑에 두 번째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빠가 나가 있으라고 해서 나갔다 돌아와 보니 친구가 죽어 있어. 저 얘기는 내가 나가 있는 사이에 아빠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내 친구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인과 피해자,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는 그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인까지는 입증을 할 수 있으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성폭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증에 좀 난항을 겪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의 저 두 가지 진술, 첫 번째 진술은 아빠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지만 두 번째 진술은 아빠에게는 조금은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진술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피해 여중생에 대한 성적인 추행이나 이런 부분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경찰에서 아직까지 확인을 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딸의 진술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게 최종 확정된 팩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딸의 이야기일 뿐이고. 근데 그 내용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돼요.
딸로 하여금 친구를 집에 오라고 했고 그리고 딸은 넌 나가서 놀다 와라. 그럼 단둘이 있겠다. 근데 물론 그 시간 그 과정에서 그 피해 여동생은 숨졌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 비근한 예를 한번 이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청소년의 성을 접근하는 어떤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인 형태의 성적인 공격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변태적인 형태의 그런 도착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건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비근한 예를 든다고 예, 예. 하면은 그러면은 그 부분이 충분히 딸의 행동이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뭐 롤플레이 같은 형태를 그 안에서 시켰거나 시키게 됐거나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몸에 흔적이 남지는 않지만은 그런 형태의 유사적인 형태의 성도착 행위가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딸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내보냈다라고 하면 설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증명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만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배 교수님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예. 말씀하신 거고요.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철종 위원이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언제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고 언제 이런 일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일단 그 전날 10월 29일이죠. 29일 날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다음날 영화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9월 29일. 9월 29일이죠. 9월 29일. 우리 만나자고 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김 모양은 다른 친구들한테 왜 나를 만나자는지 모르겠다. 좀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그 언급을 했었고요. 어쨌든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겠다고 했었고 9월 29일 날 그러니까 이제 9월 30일 날 9월 29일 날 그런 문자를 보냈고 9월 30일 날 동창 김 모양을 집으로 불렀고 그다음에 일단 본인이 이 모양이 밖에 외출한 사이에 김 모양이 어떤 살해된 것으로 됐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10월 1일 날 딸과 아버지가 그 검은색 가방 차에다가 김양의 시신을 싣고 영월로 이동한 다음에 그 시신을 유기한 거죠. 그리고 10월 5일 날 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 씨를 체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10월 그 다음 날 경찰이 유기 장소에서 김양 시신을 발견한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피의자 이 사람이 평소 SNS를 자주 활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주로 트위터 계정을 많이 활용했는데 거기서 보면 그 10대 여성, 특히 그 14살에서 20세 미만 그 10대 여성들한테 집착하는 그런 어떤 그 글자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 함께 할 동생을 구한다. 나이는 14세부터 20세 아래. 그다음에 개인 룸, 샤워실 제공하겠다. 그다음 본인이 몸에 문신이 많았던 걸 이런 걸 보여주면서 타투 공부하고 꿈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빗댄 그런 표현들도 많이 하고 또 욕설도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김모 씨 그 집 주변에서 보면요, 실제로 그 집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래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리고 음식을 배달할 때도 한 5명 분량을 이렇게 배달시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는 뭐 업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런 트위터를 보면서 많이 유혹을 넘어가가지고 그 집에 또 머무는 것들을 아니었나 그런 추적도 좀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어금니 아빠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피의자 이 씨가 세계에서 몇 명 안 되는 거대 백악종을 앓고 있는 희귀병 앓고 있다. 그래서 부녀가 모두 이렇게 앓고 있어서 지난 10여 년간 어떤 열심히 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빠로 소개가 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백악종이라는 게요. 거대 백악종이라는 게 치아에 그 백악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백악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백악질이 종양으로 커지면서 결국은 저 딸의 어떤 그 어릴 때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그 종양이 자라면서 얼굴이 뒤틀리는데 이런 걸 수술로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수술비가 이게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한 번 하는데 수천만이 든답니다. 그런 병인데 평생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부녀가 최초로 이제 언론에 알려진 거는 2006년 9월 달에 일단 부녀 사연이 방송에 소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까지 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정신감정 장애인 이야기 나오지만 사실은 이 책까지 냈다는 걸 볼 때는 도저히 뭐 정신적으로 이게 장애인을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성탄절 푸르 아동회 하는 선행을 하면서 그런 활동들이 또 모습이 공개가 됐었고
또 2009년에는 어금니 아빠가 미국에서 모금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방송에 보여서 일단 사람들한테 많이 익숙한 그런 그 상황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고철정 논설위원이 이야기하다 말이죠. 지적 장애 2급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배상훈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 서류는 확인이 된 겁니까? 이제 발부된 거는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것을 정확히 이제 전문의가 정확히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 책도 내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동영상을 찍었다는 그 말을 이제 진술 분석 같은 걸 해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선후 관계라든가 기승전결이 딱딱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 장애가 저 급이 나왔는지 사실 의문이 들고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SBS가 과거에 직접 이 씨를 취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죠. 딸의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서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서 모금 활동 벌일 때 SBS LA 특파원이 당시 김도식 특파원이었습니다. 직접 이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당시 이 씨의 인터뷰 내용 여러분 들어보시면 과연 지적 장애 2급 판정받은 사람이 맞는지 여러분도 판단이 서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놀림당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내 딸한테는 그렇게 해주기 싫거든요. 제가 이게 세상에 나와서 일단은 물론 애기 병원비도 있지만 또 알리는 이유가 그거 놀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잊어버려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신 게 아닌데 그죠? 예, 바로 이런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자꾸 잊어버린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는 또 말하는 거 보면은 이 논리 전개가 또 정연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의심이 드는 바가 있지만은 뭐 국가에서 이제 그걸 발급한 거를 그걸 뭐 시비 걸 수는 없고 일단은 그 의문만 이제 가지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씨의 어떤 평소 행동과 관련해서 배 교수님도 뭐 직접 보신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예. 그 나온 어떤 본인이 어떤 그 시신을 유기하고 나서 그 뭐 유서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이제 했던 것이 한 몇 개 있거든요. 예. 봤는데 상당히 그 자신의 뭐 본인 주장하는 대로 억울한 부분들, 그 억울한 부분은 그겁니다. 그 이 부인의 그 자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하면 상당히 그 격한 감정 많이 토로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두 개 섞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자기가 이제 그 이 딸아이 친구를 죽이게 된 부분에 대한 억울함도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두 가지 같이 한 게 그게 자기가 본인이 억울하니까 이제 뭐 알아달라 정도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벌써 한 20분 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그거를 올리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올리진 않은 거고요. 다만 이제 그분의 형님께서 그 유서 형태의 그 글로 쓴 것만 올렸다는 게 지금 보도된 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배 교수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쯤에 이 씨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자살 방조한 것 아니냐 이런 혐의로 또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당시 상황 어쨌든 간에 주변에서는 그 당시 이 씨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 씨 가족, 이 어금니 아빠 부녀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걔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돌아가셨겠을까. 그 애가 그리고 나서 왔을 때는 비교적 애가 좀 당당한 얼굴이랄까 이렇게 저는 굉장히 놀래갖고서는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를 통해갖고서는 자살 예방이라든가 심리상담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아버지한테 권했었는데 아버님은 그걸 별로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는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한 달 뒤에는 이 남편 어금니 아빠가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를 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 부인의 자살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떤 뭐 내용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그 나온 건 없고요. 이영월 경찰서에서 그 의붓 시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60대 남성을 소환을 했는데 소환이 좀 불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상황 외에 더 이상 추가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배 교수님, 이번 사건 경찰이 물론 총력을 기울여서 수사를 하겠습니다만 경찰 수사 앞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동기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면은 이 동기 부분이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제 성적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 그거와 연결되는 거는 앞에 사건과 혹시라도 연결된 부분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접점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정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경찰이 오늘 오후 4시쯤에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언론에서 취재 경쟁 벌이고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만 경찰이 브리핑 통해서 공개한 내용 이 정도만 사실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